쉐이크쉑의 창립자는 자신의 햄버거 브랜드의 이름을 결정하는 데 꽤 고민을 했습니다. 프루스티 쉐이크, 파킹랏, 도그런, 커스타드 파크 같은 이름들이 예비 후보로 올라 있었죠. 하지만 결국 선택된 건 쉐이크쉑입니다. 미국 출신의 쉐이크쉑, 2004년 뉴욕에서 데니 메이어에 의해 설립된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체인입니다. 미국 내에 130개의 지점,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7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쉐이크쉑은 국내에서도 2016년 첫 지점을 낸 이래로 현재 20개가 넘는 지점을 통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과연 쉐이크쉑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뭐가 있을까요? 쉐이크쉑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재밌습니다. 원래 쉐이크쉑은 한 행사에서 카트를 끌고 와 핫도그를 팔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뉴욕 메디슨 스퀘어 복구 기금 마련을 위한 USHG의 여름 이벤트에서 우연히 시작된 쉐이크쉑은 핫도그 카트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설 만큼 인기를 끌면서 아예 2004년에는 정식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핫도그를 팔고 있는데요. 이게 근본이니까 한 번쯤은 먹어봐야겠죠. 우리는 흔히 쉑쉑이라고 하지만 원래 영어로 이 브랜드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발음하려면 쉐이크쉑이라고 해야 하죠. 이 독특한 이름은 영화 그리스의 한 장면으로부터 따왔는데요. 그리스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쉐이크쉑이라는 이름의 놀이기구에서 영감을 얻었죠. 쉐이크쉑에서 파는 햄버거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체인에서 파는 햄버거와는 또 다른 맛이 있죠. 쉐이크쉑의 햄버거는 미국 중서부에서 만드는 음식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들은 창립자인 데니 메이어가 세인트루이스 지방에서 자라면서 먹은 음식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 김치버거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쉐이크쉑에서 감자 후라이 위에 뿌려주는 치즈 소스 맛있다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의외로 이 소스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즈에 버터, 고춧가루, 그리고 연유를 추가한 후에 섞어주면서 약한 불로 졸이면 됩니다. 집에서 만들고 싶다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쉐이크쉑은 각 매장에만 있는 특별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햄버거나 프라이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판매하지만 쉐이크쉑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한 종류인 콘크리트는 다릅니다. 각각의 매장 이름을 딴 콘크리트 아이스크림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전에서 파는 콘크리트는 대전밤밤, 홍대나 파주에서 판매하는 콘크리트는 인절미 타임인식입니다. 쉐이크쉑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음식 맛보다는 처음 오픈했을 때 줄 서서 기다렸던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쉐이크쉑은 우리나라에서만 줄을 많이 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점 초기부터 이미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줄 서는 것 때문에 악명이 높았죠. 그래서 쉐이크쉑 1호점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점에서는 아예 매장 앞을 촬영하는 CCTV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쉐이크쉑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없습니다. CEO인 랜디 가루티의 인터뷰에 따르면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예정이죠. 말 타고 햄버거 주문은 못하겠네요. 쉐이크쉑은 처음에는 핫도그 가게로 시작하긴 했지만 햄버거도 맛있습니다. 비결은 햄버거 패티의 레시피에 있는데요. 소목살과 치맛살 등이 혼합되어 만들어지는 쉐이크쉑의 패티는 소수의 임원들만 완전한 레시피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패티를 만들 때 20가지 이상의 샘플을 만들어 비교 분석한 후에 골랐다고 하니까 꽤 까다로웠다는 걸 알 수 있죠. 미국이 아닌 해외의 쉐이크쉑 지점 중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의외로 중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알라도 이 햄버거 먹으면 인정할 것 같네요. 쉐이크쉑은 달리기 대회도 같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쉑 트랙 앤 필드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나이키 런처럼 신청 후에 참가할 수 있는 형태의 런대회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운동 후에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운동하고 맥주 마시는 건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어쨌든 쉐이크쉑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맛 좋은 핫도그와 햄버거로 이름을 알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도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로 남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햄버거의 본고장입니다. 한입 베어물면 천국도 갈 것 같은 미국의 햄버거는 브랜드도 그리고 맛도 다양해서 먹는 사람과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죠. 이런 마데이누사 햄버거 브랜드 중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파이브가이즈라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얼마 전 국내에 들어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브랜드에도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있죠.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파이브가이즈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처음 이 햄버거 체인이 탄생했을 때 5명의 남자들이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6년 제리와 제인이 머렐 부부가 만든 이 햄버거 가게에서 제리와 그의 아들 4명이 일을 했죠. 말 그대로 파이브가이즈인 셈인데요. 원래 제리는 4명의 아들들을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70,000나 모아뒀었는데 아들들이 별로 대학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 돈으로 그냥 창업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알링턴에 첫 번째 파이브가이즈 매장이 등장했죠.
지금은 미국 본토에서도 우버이츠 등을 통해 배달이 되지만 파이브가이즈는 원래 배달 주문이 안 되는 브랜드였습니다. 과거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일을 하며 햄버거를 시켰는데 배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배를 쬐을 정도였죠. 주문한 국방부 직원들이 항의하자 파이브가이즈는 배달 불가라고 적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큰 현수막을 만들어 가게 앞에 걸어뒀습니다. 이 정도면 포장해서 가져가는 게 맞네요. 땅콩을 싫어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파이브가이즈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일지도 모릅니다. 파이브가이즈는 모든 음식을 100% 땅콩 기름으로 튀기며 주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고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무료로 땅콩도 제공합니다. 미국 파이브가이즈 매장에는 땅콩으로 음식이 제조된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도 있을 정도죠.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네요. 현재 파이브가이즈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 내에서만 지점수가 911개로 8위이며 캐나다나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매장을 내고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창립자인 제리 머렐은 사실 파이브가이즈를 프랜차이즈로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는 파이브가이즈를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걸 반대했지만 가족들이 원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프랜차이즈로 키워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인 체인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파이브가이즈에서 파는 햄버거들은 냉동 재료를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의 맛을 살리죠. 또한 햄버거의 사이드 메뉴인 감자튀김도 매우 까다로운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파이브가이즈의 감자튀김은 아이다호에서만 나오는 품질 좋은 감자로 만들어지며 생감자를 직접 손으로 잘라서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하는 수고까지 합니다. 파이브가이즈가 까다로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마요네즈도 매우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파이브가이즈는 매장에서 사용될 마요네즈 종류를 정할 때 16가지 종류의 마요네즈를 직접 맛보고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최종적으로 선택된 마요네즈만이 음식에 들어가는 걸로 결론이 났죠. 물론 햄버거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도 이와 비슷하게 정해졌는데요. 덕분에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파이브가이즈만의 독특한 맛을 그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파이브가이즈의 햄버거는 내 맘대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피클, 토마토, 양파, 할라피뇨, 버섯 등 자신이 원하는 건 있기만 하다면 뭐든 넣어 먹을 수 있죠. 미국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미국의 파이브가이즈에서 주문을 하면 그 가짓수가 무려 25만 개라고 하니 25만 개의 다른 방식으로 햄버거를 즐길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국내 매장에서도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니 취향대로 넣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파이브가이즈에 가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창립자인 제리 머렐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치즈버거라고 합니다. 2023년 6월 국내 기준 가격이 14,900원이니까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도대체 왜 치즈버거를 좋아하는지 한번 먹어는 보고 싶네요. 아니면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레시피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양상추와 토마토, 할라피뇨와 머스타드를 넣은 치즈버거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구 대통령 픽이니까 국룰이라고 해야겠네요. 한때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샤킬 오닐은 미국에서 155개의 파이브가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매장의 약 15% 수준이니 샤킬 오닐이 대주주나 마찬가지죠. 안타깝게도 샤킬 오닐이 주인인 파이브가이즈 매장을 한국에선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가 놀랍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한국의 파이브가이즈는 샤킬 오닐을 누르고 더 많은 매장을 내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미국 인앤아웃 매장에 가보면 근처에서 꼭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야자수인데요. 창립자 해리 스나이더가 브랜드의 상징으로 만든 이 나무는 일부러 매장 근처에 심어집니다. 미국 여행 가서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바로 미국 출신의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대표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뛸 당시 매우 사랑했다고 한 그 브랜드입니다. 맥도날드처럼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요란하게 때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광적인 팬들이 생겨났을까요? 사실 이 햄버거 가게 알고 보면 꽤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앤아웃의 역사는 1948년 캘리포니아주 볼드윈 파크의 작은 부지에서 시작됩니다. 창업자 해리 스나이더는 친구와 단돈 $5,000를 모아 고작 3제곱미터 남짓한 드라이브스루 전용 가게를 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햄버거 가게였죠. 테이블도 그리고 의자도 없었지만 그의 철학은 처음부터 단호했는데요.
바로 신선한 재료, 절대 냉동 없음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인앤아웃 매장에서는 냉동고와 전자레인지가 없습니다. 패티는 자체 시설에서 생산하고 감자튀김 재료는 감자와 소금 그리고 기름 딱 3가지죠.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그 유명한 특제 소스 레시피도 1948년 문을 연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하죠. 참고로 처음 가게를 열었을 당시 햄버거 가격은 25센트, 치즈버거는 30센트, 그리고 감자튀김은 15센트였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메뉴 구성 자체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달라진 건 딱 하나, 가격뿐이었습니다. 저때 가격으로 하루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여러 패스트푸드점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주문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인앤아웃의 창립자 해리 스나이더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은 어느 패스트푸드점에서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양방향 인터폰 주문 시스템, 그걸 처음 도입한 사람이 바로 인앤아웃의 창립자였습니다. 자신의 차고에서 직접 만든 이 시스템은 처음엔 손님들에게 사용법을 일일이 가르쳐야 했지만 이내 패스트푸드 업계 전체의 표준이 되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왠지 인앤아웃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그런 것처럼 인앤아웃에도 비밀 메뉴가 있습니다. 인앤아웃의 시크릿 메뉴 중 가장 유명한 애니멀 스타일인데요. 원래 인앤아웃의 직원이 먹던 스타일의 메뉴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손님이 그걸 보고도 자기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죠. 이 맛있는 레시피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버거와 감자튀김 모두에 적용되는 인앤아웃 최초의 시크릿 메뉴가 되었습니다. 인앤아웃의 포장지를 유심히 보신 분들 작게 인쇄된 성경 구절을 발견했을 겁니다. 1985년 창업자의 아들 리치 스나이더가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 포장지 한켠에 성경 구절을 새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현재 대표인 손녀 린지 스나이더가 취임 후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했고 지금은 버거 봉투와 밀크쉐이크 컵, 탄산음료 컵 할 것 없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철학을 포장지에 담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현재 인앤아웃에 가보면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오랜 기간 동안 펩시의 콜라를 사용했고 코카콜라로 바뀐 건 그 역사가 짧은 편이죠. 여기에 재미있는 이유가 숨어있는데 펩시의 모기업 펩시코가 1990년 인앤아웃의 경쟁 햄버거 브랜드를 인수하고 인앤아웃의 탄생지인 캘리포니아에서 매장을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뒤통수를 때린 펩시를 버리고 코카콜라를 선택하기 시작했죠. 인앤아웃은 직원 대우도 남다릅니다. 매장 매니저의 평균 연봉은 수익 배분 포함 18만 달러 이상, 평균 근속 연수는 15년이 넘습니다. 본사 볼드윈 파크에는 인앤아웃 대학이라는 자체 직원 교육 대학도 운영 중인데요. 업계 최고의 임금이 최고의 인재를 끌어온다는 게 린지 스나이더의 지론입니다. 덕분에 그만두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일하는 장기 근속자도 매우 많다고 하죠. 미국 캘리포니아 여행을 가서 빨간색과 노란색 로고가 보이는 곳 근처에 계시다면 한 번쯤 애니멀 스타일 더블을 주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1948년 해리 스나이더가 5,000달러로 시작한 그 작은 드라이브 스루의 철학이 1948년부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특제 소스와 함께 여전히 그 패티 위에 살아있을 테니까요.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맛있는 햄버거를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